자, 별의별 것 다 있었다 얘기하는 것 바로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압박과 회유가 공천 과정이 있었느냐 새누리당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나씩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먼저 좀 소개돼야 되겠습니까? 예, 우선 이러한 얘기가 나온 배경인데요. 네. 지난해 8월에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리실에서 그 새누리당 김성애 전 의원이 사장으로 있던 한국 지역 난방공사를 네. 감찰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표적 감찰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건데요. 네. 일단 총리실에서 지역 난방공사라는 공기업을 감찰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당시에 김성애 전 의원의 매제와 육사 동기가 파견업체 직원으로 특채돼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네. 같은 해 10월에 네. 국정감사장에서 집중 공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요. 이제 자기가 이제 경영하는 지역 난방공사에서 자기 매제도 취직시키고 또 자신의 육사 동기도 취직시키고 또 자회사에는 자기 지역구 관리자도 취직시키고 또 박근혜 대통령 대표 시절에 수행하던 경호원도 취직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총리실에서 적발한 거거든요. 자, 작년 국감에서도 이 문제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그 장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지역난방공사의 사장님의 매제를 취업시킨 일 있으시죠? 예, 우리 직원이 네, 그렇게 저 간단하게 그냥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시절에 지역구 사무국장을 취직시켰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 한나라당 대표 시절 전 경호원입니다. 그분도 자회사에 입사를 시켰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됐습니다. 이분들은 자, 그러니까 저 간단하게 김성회 전 의원을 지역 난방공사 사장 자리는 주었는데 총선이 1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분이 혹시 또 서청원 의원 자리에 나올까봐 좀 손 좀 봐주려고 표적해서 감찰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옵니다만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단정하기 어려운 겁니까? 뭐 표적 감찰했다고 누가 그 시인을 하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정황상 보면은 표적 감찰을 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네. 이 공직복무관리관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4년 전에, 네. 2012년 총선 전에 크게 논란이 됐던 것이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MB 정부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총리실 산하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이었는데 네. 그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사찰이 크게 문제가 돼서 이름을 바꾼 게 네. 지금 공직복무관리관실입니다. 네. 이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이제 그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그 비위 사실을 조사하는 기관은 맞는데 당시에 조사를 주로 했던 것은 이제 서울에 있었던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좀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기관들을 집중 단속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역 난방공사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감찰을 한 것은 뭔가 약간 표적 감찰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낳게 이게 이제 작년 8월인데요. 한 달 동안 했다 그러거든요. 네. 이 정도 좀 작은 공기업인데 한 달 동안 한다 좀 긴 듯 하기도 하고 뭐 그때마다 사정이 다 다르겠죠. 기업에 대한 감찰이 있죠. 네. 이건 여러 가지 동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제가 저희 행정고시 동기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감찰이 어떤 게 나왔냐면은 네. 그분이 그 관사가 있는데 네. 거기 여름 방학 동안 자녀들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감찰 나왔더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공공기관 사장 자리가 워낙 낙하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네. 거기서 눈독 들이는 사람이 워낙 많아요. 아. 그래가지고 조금만 무슨 비리가 있으면 이렇게 고자질 해가지고 네. 공공기관 사장을 빨리 쫓아내야지 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무슨 전문성이 있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제 그 김성애 전 의원이 이 문제가 바로 그 새누리당 그 전당대를 앞에 두고 터져 나와서 지금 문제가 된 거지.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이게 꼭 표적 감찰이냐 이 부분은 그 당시 감찰 동기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아야지 이야기하지. 네. 요거 이번에 윤상현 의원이 요 말을 그걸 위해서 감찰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동기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감찰한 것은 뭐 그 분명한 사실인데 그 감찰 내용이 네. 혹시나 이 친박계가 좀 공유가 된 거 아닌가 이런 것이 이제 녹취록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빨리 그 지역구로 옮기지 않으면 사달이 난다. 네. 또 내가 별의별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요. 은근히 걱정이 좀 되긴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뭐 비리나 아니면 좋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요. 또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경우에도 이 국무총리실이고 공직기강실이 난리를 치는 것을 이렇게 조정을 해줬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나서서 이 총리실에서 뭔가 공공기관장을 좀 해임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시도를 봐준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찰한 내용을 가지고 이 친박계가 좀 김성애 전 의원을 좀 주저앉히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정황이 녹취록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좀 정리를 하겠고요. 정치권 얘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무성과 안철수 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사람들 오늘 만난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군요. 자, 이게 어디죠? 오늘 그 아주대에서 강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짜고 친 고수톱처럼 오늘 오후 3시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각각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뭐 실제로 두 사람 사이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한번 하시죠. 됐어, 뭐 하셔 보여주세요. 소파가 샌드위치 그렇네. 제가 좀 일찍 와서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행사 축사 마치고 이렇게 좀 지각했습니다. 그래, 이번 여름 어떻게 보냈어요? 예, 지금 여러 가지로 오히려 더 바쁩니다. 됐을 때는 다들 뭐 연락이 안 와도 이해를 해주시다가 지금은 연락 안 가면 섭섭해 하신다고 해서 더 바빠졌습니다. 나는 이제 8월 1일부터 배낭 여행을 해가지고 미리 체력을 좀 기르셔야겠습니다. 기본 체력이 되시니까. 술은 안 먹어요. 예. 자, 두 부산 남자가 만났는데 김무성 대표는 역시 좀 반말 쓰듯이 좀 하고 네. 안철수 대표는 깍듯한 모범생이 존댓말 형식의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죠. 8월부터 이제 배낭여행 하겠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김무성 대표가 이제 일정을 밝히는 걸 보면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여름 휴가를 보냅니다. 네. 여름 휴가를 마치고 나서는 이 한반도의 땅끝 마을이라고 하죠. 네. 해남에서부터 네. 이 민생 투어를 한 달 동안 배낭여행을 다니고요. 네. 8월 말에는 중국으로 건너가서 네. 민족의 영산이라고 하는 물론 뭐 연변대학에 잠깐 머무릅니다만 네. 민족의 영산이라고 하는 이 백두산을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대권 행보를 하기 위한 이 워밍업을 네. 하루 한 달 동안 충분히 하고 백두산에서 뭐 산신제를 지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보고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캠프를 본격적으로 차리고 이 대선 레이스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김무성 대표 이렇게 일정을 쭉 잡고 이제 한반도 쭉 돌고 이제 북한에 백두산까지 방문하는 것 짰습니다만 그 2년 전에 당대표직을 놓고 했던 경쟁자였던 서청원 대표 역시 대규모 모임 같은 걸 준비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8월 27일에 그 만찬 모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7월 27일이죠. 네. 그런데 이 친박계 의원 50여 명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본인이 이제 전당대회 불출마를 하기 위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27일에 저녁을 함께 하자 이렇게 보냈는데 그날이 전당대회 후보 등록 딱 이틀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의구심을 낳고 있냐면요. 후보 등록하기 전에 친박 후보들이 여러 난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비박도 지금 단일화를 한다고 하는데 네. 난입을 하게 되면 당권을 비박계에게 넘겨줄 우려가 있으니까 네. 친박 좌장이라고 하는 서청원 의원이 직접 나서서 이 친박 후보 단일화를 좀 모색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자, 친박 진영에서 한 특정 의원을 놓고 이 사람으로도 표를 좀 몰아주기를 한다는 기류가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여권 상황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